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산속의 기이한 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여름,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아직도 떨쳐낼 수 없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풀자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도착한 캠핑장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짐을 풀고 텐트를 치던 중 우리 중 한 친구가 주변을 탐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산책 사마 숲속으로 들어간 우리는 곧 묘한 분위기의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모험심이 발동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졌으며 주위는 낯선 새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우리는 그다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갑자기 숲의 빈터에 오래되어 보이는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낡아빠진 겉모습에 비해 유난히 빛나는 창문이 신경 쓰였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자 우리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어딘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낡은 가구와 여기저기에 쌓인 먼지가 방 주인 없는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도 벽난로 위에 얹힌 시계는 오묘하게 정확히 현재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재빨리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이지만 우리는 이상할 만큼 호기심에 휩싸여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눈동자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잃은 영혼처럼 보였고 우리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어두움이 내려오기 전에 돌아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솔길은 금세 모습을 감추었고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흉내 소리의 겁에 질려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점점 어둠이 깔리고 우리는 출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우리 뒤에서 들리기 시작한 것이 고개를 돌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우리를 쫓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요? 갑자기 우리 앞에 그 낡은 집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발소리는 여전히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스스로 쾅 닫히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한편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겁에 질린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자 호기심이 다시 일어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집 안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실로 향하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직감적으로는 열어선 안 될 것 같았지만 묘한 이끌림에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만 우리는 손전등을 꺼내 조심스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잡동사니와 정체 모를 물건들로 가득 찬 깊고 긴 복도였고 끝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자 그 안에는 그림자가 가득한 채로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움직이지 않았고 우리는 문 쪽으로 천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저절로 닫히며 우리는 방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방 안의 소품들이 주위로 둘러싸듯 우리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때 우리 중 한 친구가 우연히 벽에 걸린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토록 찾던 출구였습니다. 그 순간 용기를 내어 거울을 향해 달려갔고 마치 침대에서 깨어나는 꿈처럼 우리는 다시 오솔길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우후로 다시 돌아가 있었고 집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우리는 서둘러 캠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경험을 잊고자 했지만 함께한 친구들의 침울한 표정은 결코 잊을 수 없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그날의 일을 둘러싸고 많은 추측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현실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의 경험은 누구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 숲을 지날 때면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다시 찾아와 주길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마을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주위에는 울창한 숲과 오래된 산길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귀신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곤 했는데 특히 마을 입구에 위치한 폐가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몇몇 주민들은 그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귀신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 폐가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2층 집으로 창문은 깨지고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어릴 적 그 집에 살았던 아이가 한 명 있었다. 그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어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을에 들릴 때마다 폐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그 집은 그의 어린 시절이 깃들어 있는 곳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고 싶어졌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을 불러 모아 그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호기심과 모험심에 이끌려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여름밤이 짙어질 무렵 손전등과 사진기를 들고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한층 더 음산하게 느껴졌다. 달빛이 부서진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집의 주위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면서 기묘한 소리를 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겁을 주며 웃어 보이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벽에는 한때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던 자리가 보였고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지와 잡동 사니들이 흩어져 있었다. 한 친구가 손전등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자고 제안하자 모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올라갔다. 2층에는 4개의 방이 있었다. 그중 가장 끝방은 항상 닫혀있던 기억이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했다. 그들은 하나씩 방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때때로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대부분의 방은 비어있거나 낡은 가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닫혀있던 방에 다다랐다. 방의 문은 다른 방에 비해 유독 무거웠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방은 다른 곳과 달리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었다.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아무도 그런 장난감을 본 기억이 없었다. 한 친구가 손전등을 켠 채 방을 돌아다니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장난감 인형이었다. 인형은 너무도 깨끗해서 이 집에 남겨진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순간 갑자기 방의 문이 쾅 닫히며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놀란 친구들은 얼른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1층으로 달려내려갔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들은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달렸다. 마을에 돌아와 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에게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모두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것만이 명백했다. 그 후로도 그 폐가에 가는 사람은 드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그날 밤의 경험을 직접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밤마다 달빛 아래서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방울 소리는 여전히 집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고택이 하나 있었다. 이 집은 몇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그동안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믿었고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 집에는 귀신이 출몰한다고 했다. 한겨울밤 눈보라가 치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이 마을에 이사왔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지쳐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고택이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 있었고 부부는 오래된 집의 매력을 느껴 덜컥 계약을 맺었다. 이사 첫날 밤 부부는 짐을 대강 정리하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지기 직전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릇이 깨지는 듯한 소리였다. 남편은 부엌으로 가보았지만 아무것도 어긋난 것은 없었다. 그는 그냥 자신들의 착각이라며 아내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잇따라 벌어졌다. 한밤중에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거나 거실에 놓아둔 물건들이 아침이 되면 다른 위치로 옮겨져 있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부부는 누군가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살짝 열린 방문 틈새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날 밤에는 아내가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소리는 집 안쪽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남편을 깨웠고 둘은 함께 소리를 따라갔다. 소리는 다락방에서 나오는 듯했다. 조심스레 다락방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다락방 한쪽 구석에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지난 세기의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이 집에 살았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살면서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혀갔고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부부는 그 후로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급히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그날 밤 마을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쳤고 고택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마을 주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으로 남았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집에 놀러 갔다가 무언가를 보고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창문 너머로 슬픈 눈을 가진 여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다. 그 여인이 바로 일기장을 남긴 주인이라는 소문과 함께 이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며 그 고택은 여전히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그저 스산한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집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쓸 뿐이다.